법인한테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법인한테 증여한단 말은 안 하고요. 법인한테는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증여 가능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우편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전 증여 빨리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도 가끔 이야기를 드리긴 하는데요.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증여를 빨리 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긴 합니다. 부동산 금액을 확정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10년 지나면 상속세에 빠집니다. 금액을 확정시킨다는 말은 뭐냐면요. 부동산 10억짜리 빨리 증여하면 10년 이내에 돌아가셨더라도 그 부동산 증여할 때가의 그 10억이 합산되지 나중에 한 5년이나 6년 후에 20억 오른 그 금액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계산할 때 그 차익만큼 이익을 본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증여를 빨리 한 다음에 사전 증여라는 걸로 포함이 안 되려면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만약에 좀 젊으셨을 때 증여를 하면 상속세에 포함이 안 돼서 상속세가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세무사들이 증여 빨리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하진 않고요.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가족법인으로 증여와 상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쉽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증여 가족법인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볼게요. 사전 증여 상속세로 우선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증여를 하고 나서 상속인,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게 10년이 지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증여를 하고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해볼게요. 내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하시다가 만약에 한 7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증여했던 거, 요 상속 재산에 다시 포함이 됩니다. 플러스 10억이 되고 이때 증여세 냈던 거 여기서 빼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증여하고 10년이 넘어갔다, 10년 후다, 그러면은 요 상속세에 아예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사전 증여라고 하는데 상속할 때 10년을 역산을 해서 증여한 거 다시 계산을 하겠다. 상속세 할 때 다시 정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유류분이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인의 유언과도 관계가 없고요. 법적 상속인에게,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이 되겠죠.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유언 자유를 제한해서 상속인의 생활보장, 유류분의 권리, 기여분을 인정하려는 취지로 마련이 됐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아무리 사전에 증여를 했다고 해도 이 상속받은 사람들이 난 너무 조금 받았으니까 내 법적 재산을 달라고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들은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 정도고요. 배우자도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보통 법적 상속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10억을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가 1.5, 자녀 1, 자녀 한 명 더 있다고 볼게요.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총 배우자는 총 3.5분의 1.5고 자녀는 3.5분의 1, 또 3.5분의 1이 됩니다. 여기에 한 반 정도가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를 했어도 10년이 지났어도 이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류분 청구는 많이 아시는 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본다고 아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특별수익이라고 해서 기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시점이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증여를 해놨으면 유류분 청구 안 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요. 유류분 청구 요즘 또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증여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자녀 한 명에게 좀 더 증여를 많이 하고 싶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류분 청구로 다시 상속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전에 10억으로 공평하게 3명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상속 시점에 봤더니 배우자 제외하고 자녀가 3명 있었는데 자녀에게 공평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시점을 봤더니 첫째의 재산은 100억이 됐고 둘째, 셋째의 재산은 오히려 떨어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5억 정도 됐다고 해볼게요. 이때 둘째, 셋째는 유류분 청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시점에 내가 받은 목을 못 받았다. 이 재산 가치 증가분이 너무 다르다. 재산이 그때도 달랐다. 이렇게 청구를 해서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때는 공평하게 줬는데 상속 시점에 다시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리분 청구할 때는 상속 시점에 청구 금액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도 좀 증가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을 좀 더 가져오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유리분 청구를 하면 재산을 다시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전 증여보다는 가족 법인을 좀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전 증여의 단점이 뭐였죠?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10년이 지나야 되고요. 상속 재산에서 빠지죠. 안 되고, 그리고 유리분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 누가 내야 되죠? 증여세는 자녀가 내야 됩니다. 뭐 10억, 20억 증여해주고 싶어도 자녀가 그 낼 돈이 없다면 증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실무에서는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제가 상담을 드려서 증여 빨리 해드리면 좋다고 해봤자 그 자녀가 미성년자라거나 아니면 아직은 몇 억씩 갖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아버지가 내고 재산은 넘어가고,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가족법인을 활용을 해서 해결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족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가족법인 설립할 때 어떻게 할지, 자녀로만 구성을 할지 아니면 부부가 들어갈지, 뭐 이런 비율도 정하고, 이 가족법인은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걸 정합니다. 그런 건 저랑 상담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설립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립을 해서 증여와 상속을 어떻게 할지 저와 함께 계획을 짜고 플랜을 짜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여보다는 이제 매매가 가능한지를 봐야 됩니다. 가족법인을 만들었죠. 그냥 매매한다고 하면 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매매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예를 들어서 한 50억짜리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이 가족법인과 매매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매매는 뭐죠? 매매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 50억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근데 가족법인은 돈이 없잖아요. 가족법인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보유 금액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고, 50억이 안 된다면 50억보다 좀 낮춰서, 예를 들어서 뭐 건물만 먼저 넘길 수 있다면 건물을 넘기거나 아니면 지분을 좀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법인한테 하나 둘씩 매매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매할 때 핵심은 뭐냐면요, 저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봅니다. 저가 매매가 가능한 거는 매매를 할 때 양도세는 나옵니다. 부모님이 내줄 양도세와 가족법인의 법인세를 또 비교를 해봅니다. 이거를 비교해서 저가 매매가 가능한지 이제 또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가족법인이 이제 매매를 했으니까 원래는 세금이 나오진 않습니다. 뭐 취득세만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양도세, 세금을 내주고 넘겨줄 수는 있습니다. 뭐 물론 이 양도세가 너무 크면 또 매매가 불가능하긴 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냥 개인한테 증여하는 것과 가족법인과 매매하는 것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당장 뭐가 좋냐면요, 좀 나눠서 넘길 수가 있다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세금을 당장 이 가족법인이 내는 건 아닙니다. 이 부모님의 양도세로 해결이 되는 거죠. 증여를 받았을 때는 증여받은 자녀들이 내야 돼서 돈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양도를 하면서 양도세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한지 보고, 물론 이 매매 대금의 해결이 돼야 됩니다. 매매 대금은 대출을 받아서 가능한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아주 여러 가지라서 저랑 상담하시면서 이 큰 줄기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두 번째는 매매가 불가능하다면 법인한테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법인한테 증여한단 말은 안 하고요, 법인한테는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증여 가능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아버지가 이번엔 좀 작게 해볼게요. 한 10억 정도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가족 법인을 세워서 가족 법인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되죠? 1차적으로 가족 법인이 이익을 봤으니까 법인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더 조심하셔야 될 게, 두 번째는 이 가족들, 주주들이 이익을 받습니다. 이 10억짜리 부동산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증여받은 이익을 가족법인의 주주가 받다 해서 여기서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좀 더 검토해 볼 게 있습니다. 이 10억을 좀 나눠서 증여를 한다면, 그리고 여기 주주가 여러 명이라면 이 증여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증여세 계산을 할 때 가족 주주들이 이익 본 거를 계산을 해보는데 증여의제 이익이 1억이 넘는 경우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좀 낮추고 증여금액을 좀 낮춰서 가족법인의 주주들이 이익 본 걸 좀 낮춘다면 법인세만 내고 증여세는 안 내고 이렇게 법인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증여세보다 이제 법인세를 내고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금액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가능한 경우에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좀 나눠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괜찮은 플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아버지와 그 원장님 간의 부동산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원장님이 실제로 쓰실 그 상가를 가족법인에 세워서 매매를 시켰습니다. 저가로 좀 매매를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한 다음에 세금 충분히 계산해보고 이제 플랜을 실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신다면 가업 승계 같은 거 검토를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여와 상속 줄일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보통 시작하기 전에 증여세와 상속세 얼마 나올지 계산을 해보고 저와 함께 이런 가족법인 설립해서 증여와 상속하는 거 괜찮은지,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증여를 시키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걸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고요. 최근에 국세청이 가족법인을 좀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족법인 가짜 아닌지 껍데기는 아닌지 이런 걸 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가족법인 활용해서 증여와 상속을 해야 되고요.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세금이 많이 나오면 어쩔 수 없다고 내버리시려고 하시는데 저랑 방법을 찾으시면 몇 억씩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